밤과 음악 사이의 임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정입니다. 네. 자, 오늘 이 밤과 음악 사이의 이 시간에는요. 네. 아주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는 스페셜로 네. 계속해서 두 번에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 시간을 꾸며드리겠는데 제가 너무나 특별 막 이렇게 너무 특별을 강조했나요? 지금? 아니에요. 이분을 소개할 때 이 네. 특별이란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그래요. 특별한 분이신데 예, 예. 아마 이분이 그 비공인 세계 기록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얘기 이제 얘기 중에 나올 거예요. 네. 그럼요. 그 아마 세계에서 이런 기록을 갖고 계신 분도 이분 한 분이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소개가 너무 길었죠. 빨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인공을 제가 힘찬 목소리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우리 영화계 대명사 신성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여러분 너무나도 오랜만에 뵙죠? 네. 네, TV 화면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하니까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네. 힘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은 네. 지금 여기 나오신 주부 여러분 세대가 아마 신성인 씨 영화를 보고 자랐을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럼요. 네. 네. 근데 그동안 네. 정말 통 뵙지 못해서 어떻게 지내시나 참 궁금했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건 한 1년 가까이 이제 네. 뭐 네. 신문지상의 인터뷰도 하지 않고 네. 예. 그 방송 라디오 쪽으로 전부 의도적으로 거부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 네. 분들도 있고 또 문민 시대가 와서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또 마음의 정리도 해야 되겠고 네. 예. 그리고 또 저는 지난달에 지난달에 미국 가서 한 달 동안에 신상옥 감독이 지혜작 감독한 그 증발이라는 영화를 LA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 좀 촬영하다 왔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아직도 촬영 중이세요? 촬영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촬영 끝나. 미국에서 촬영 다 끝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잘 아는 어느 이제 프로덕션에서 앞으로는 우리 텔레비의 그 드라마도 외주 제작을 많이 네.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외주 제작을 하는 그 여자의 남자 그것도 출연을 끝내고 아.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또 개편도 되고 했다고 네. 그래서 네. 우리 밤과 음악 사이. 예 그리고 또 내년 봄에 되면 또 제가 제작한 작품도 소개해 드릴 때가 된 것 같고 해서 인사드릴 겸해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신성일 씨 하면은 우리 한국 영화 황금기의 그야말로 주역이셨고 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청춘 영화의 대명사이신 분입니다. 정말 그 한국 우리 청춘 영화의 산 증인이기도 한데 네. 뭘 또 들고 오시네요, 이성기 씨가. 제가 또 안 들어올 수가 네, 없어요. 어서 그래요. 오세요.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네. 사진을 쓰실 적에 이 사진들이 너무 참 네. 이야, 이게 참 한번 사진- 볼까요? 어떤 사진입니까? 이야 네. 정말 근데 지금 저 오늘 저 나오신 우리 신성일 씨 얼굴하고 지금이 젊었을 때 사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똑같죠? 네. 아 근데 똑같다는 건 좀 그렇다. 그래도 달라진 모습 별로 없죠? 예. 저 실제로 이렇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본인이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으시죠? 이 젊었을 때 모습하고. 그 얼굴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주름도 생기고 또 저도 이제 뭐 명실공히 할아버지 입장이 됐으니까 할아버지 모습이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좋게 얘기해 주셔서 뭐 그렇습니다만 저는 사실 건강합니다. 또 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식이요법 내지는 그 운동을 저도 아주 철저하게 운동을 과학적으로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은 저 임승원 그 진행자도 뭐 자기 몸 관리를 참 잘하고 있는 우리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네. 나도 참 사랑하는 후배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몸 관리
그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사실 보면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죠. 네. 뭘 다른 것 가진 것보다도 우리 윤정양도 이렇게 건강하니까 또 여기 전공도 사실 보면 우리 막내딸이 그 학교에 같이 다녔거든요. 여기는 뭐 한국 무용을 하고 저희 딸은 그 발레를 했습니다마는 다 같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철저히 운동을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 이정식 씨랑 방송 전에 우리가 합의한 게 있거든요. 뭔데요, 또? 아니 두 분이 운동을 너무 이제 하셨던 분이라는 걸 얘기 들어서 두 분께 팔씨름 대회를 시키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 이정식 씨와 저하고 몰래 짰는데 어떡할까? 지금 이착도 아니, 형은 솔직히 이건 안 될 거. 제가 이런 게 있어요. 뭐 후배이기도 하지만 우리 저 신동현 선배님하고 저하고는 체급이 달라요. 운동이라는 게 다 체급이 저는 있는데. 75kg거든요. 75kg, 75cm. 네. 175cm, 75kg. 허리가 34인치라고 그러면 체기 괜찮은 편이에요. 아, 네, 그럼. 근데 허리가 인정- 문제죠. 네. 허리가 한 38 되면 곤란하지만 네네. 저는 33, 34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 몸이 지금 몸도 좋으시고 저보다 체중도 많이 나가시고. 임성훈 씨가 체중이 됐어요, 50kg가 안 되죠. 그 대신에 50kg 나보다도 도-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예, 그래요. 우리 한번 박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뭐 시작. 벌써 팬인데 벌써. 우와! 오. 이 정도 되면 무승부 아니에요? 아니. 네? 저 네? 선배님이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번엔 왼손, 한번, 예, 네. 왼손. 네. 오른손 내가 졌어. 아이, 안 해요. 지금. 네 대단하세요 두 분 다. 와, 이 책상이 떨리는 거 있죠? 네. 아유, 아 이것도 무슨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 와. 근데 임성훈 씨 어떠세요? 신성희 씨와 함께 이렇게 팔씨름을 해보니까. 아니 제가 사실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저 신선배님 몇 계시지만 이제 우스갯소리로 80몇 킬로 되는 사람하고 팔씨름에서도 제가 양쪽 팔을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운동한 사람을. 근데 어유 뭐 딱 잡았는데 벌써 선배님이 이게 뿌리가 딱 뺏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많이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저는 오른손 잡이지만은 팔씨름 제가 왼손 더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숨기고 말은 안 했는데 네. 확실히 왼손 더 센데. 예. 저희는 정말 오늘 네. 너무나도 좋은 구경한 거 있죠? 근데 워낙 이렇게 건강하시고 체력이 좋으시니까 예전에 그 청춘 영화에서 왜 막 활극을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뒷골목에서 의리를 지키는 그런 어떤 건달이면서도 낭만도 있고 의리도 있는 매너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맨발의 청춘이라는 영화 보시진 않았어도 또 다 아시죠? 봤어요. 보신 분도 계세요. 예. 그럼요. 그 영화가 얼마나 인기였어요. 보신 분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바로 거기에 보면은 매력이 듬뿍 담겨 있는데 네. 여기서 오랜만에 맨발의 청춘 영화를 한 장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에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자, 지금 네. 저 영화 찍을 때가 이제 그럼 몇 년이 된 거죠? 63년도죠. 63년도 겨울. 30년. 30년. 딱 30년 전에. 63년도 겨울. 예. 30년. 저 돌아가신 이해춘 씨 모습도 보고. 예. 저의 마지막 장면.
저 마지막 장면이 참. 저 트위스트긴 김한섭 씨 저 장면. 네. 여러분 아마 그리고 이제 네. 영화를 쭉 보면서 그 영화도 영화지만은 그 영화에서 보면 신상현 씨의 그 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멋있는 그 특유의 폼이 참 네. 인상이 깊은데 예, 예. 지금도 이 건강을 보시면은 예. 그 폼이 녹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대로시죠. 뭐. 그래서 예. 제가 감히 예. 부탁을 드리는데 어려운 부탁인지 알지만은 그때 그 폼, 그 우리가 막 너무나도 정말 갖고 있던 그 인상적인 멋있는 폼을 한번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 명동 거리가 굉장히 그 화려한 거리였었고 저희들도 신발 하나 사시려면은 누구 좀 봐주는 사람이 없나 하고 또 명동 거리 한번 헤매게 되고 예. 또 새롭게 이발을 하더라도 명동 거리 헤매고 요즘 그런 거리가 뭐 강남 쪽으로 옮겨진 듯 하지만 그때는 전체의 그 패션의 그 초점이 명동이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너 나름대로 뭐 어깨들도 많고 근달들도 많고 모양 부리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다 명동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그 맨발의 청춘의 그 주인공이 뒷골목 그 큰 보수도 못 되고 예, 예. 네. 중간 보수 직전에 있는 그런 깡패거든요. 네. 그거만 구두 닦기 하는 아이들 다 자기 쪼무라기들 다 자기 그 부하로 두고 하는 예. 그런.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액션이 대체로 그 젊은 사람들한테 재미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서서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면은 신발도 제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신발도 그때는 어떤 것이 젊은이들이 신고 싶었나 하면은 그 세무 신발이라고 그래서 세무 가죽으로 만든 그 신발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 신발을 그 영화에도 그게 나옵니다. 예, 그 첫 예, 예. 사신고 예. 이게 세무잖아. 세무 예. 신발 사신고 예. 그리고 체크 무늬가 그때 또 유행이었었거든요. 이걸 체크 무늬 이걸 입으셔야 되는데. 이 체크 무늬를 입고는 예, 예. 그때 이제 상대 주인공이 되는 어명란이라는 여자를 예. 기다리고자 예, 예. 시정 앞을 이렇게 헤맨다고요. 예. 이렇게 헤매면서 하다 보니까 진못을 부리라고 아. 차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예. 다 신발 보라고 이렇게 하다가 밑에 이렇게 닦는다고. 닦고는 확 내밀죠. 아, 확 내밀고는 이거 왜 신발 보라고 새로 사시는 신발 봐라. 이거 마저 안 본다고. 안 보니까 이렇게 헛기침 해서 침을 팍 이렇게 받는다고. 받으면 침이 이렇게 떨어지거든. 그러면 지나가는 트위스트 김이 보다가 네. 아 형님 갑자기 쓰레기 왜 침을 뱉고 그러냐고. 몰라 인마. 몰라 인마. 그래도 이 친구 보질 않고 아 여기 뭐 떨어졌느냐고. 그러면 트위스트 이제 기사만 한데 피해줘 인마. 피하면서 나 신발 봐 인마. 신발 인마 이거 기가 막힌 신발 안 보여 이 새끼야. 예를 들면 네. 그런 액션들이 그 맨발의 청춘이란 영화가 소개될 때는 저희들이 그 청춘 영화가 없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뭐 6.25 또 겪고 어렵게 겪다 보니까 젊은이의 그런 그 낭만이랄까 네. 그런 것이 소개된 작품이 없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어머님들이 다 계십니다만은 그 영화를 사실 보시고 그 이후에 맨발의 청춘 이후에 청춘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또 우리 영화계에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는데 큰 밑거름이 됐던 예.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네. 그 청춘 영화에 사실 보면 효시라고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전에도 몇 작품이 있긴 예, 있었는데 예. 그만치 알려지기는 거기다가 맨발의 청춘이라는 주제가가 참 널리 네. 예. 불려지기 시작했고 그 뒤에 수백 편의 청춘 영화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네.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효시였는데. 네. 저는- 아니 근데 예. 맨발의 청춘 그 신상현 씨 흉내를 네. 요즘에도 왜 그 개그맨이나 해요. 코미디언들이 참 잘 내시잖아요. 어.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임성훈 씨가 또 그렇게 흉내를 잘 내세요.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택시를 세울 때도 예. 항상 그 특유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택시가 지나간다. 아, 택시 이러는데 신 선배님은 꼭 몸이 조금 옆으로 돌아요. 택시 딱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 말씀하실 때도 그 대사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대개 따님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도 나는 대개 따님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대개 따님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임성훈 씨가 참 흉내를 잘 내고 제가 하는 그 의도를 네. 잘 꼬집어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 선배들이 하는 연기가 대체로 아주 이렇게 평면적이었다면은 그 어떤 변화가 우리 자꾸 요구되는 그런 네. 때였었거든요. 제가 요 아까도 이 젊은 시절에 이 우리 저 신선 씨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을 보더라도 참 그 학창 시절 때도 여학생들의 가슴을 많이 울렁거리게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학생들이 또 애를 다 했겠습니까? 그 성장기 때 얘기를 이제 좀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별로 못 들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나오셨을 때. 그 한창 이 성장기 때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대구를 한 번도 벗어나지를 못했던 막 철찬 대구 네. 뭐 촌놈이죠. 그 명문 나오셨잖아요. 경북 중고등학교 네. 나오셨죠. 대구의 그 인교동이라면은 그 네. 주택가로서는 굉장히 조용한 예, 주택가로 알려져 있는 주택가입니다. 거기에 인교동 253번지에 태어나서 그 수창국민학교에 그다음에는 경북 중학교, 예. 경북 고등학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그 집안에서도 그러니까 뒷받침이라고 그럴까 참 요즘 말로 빵빵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뭐 아주 어릴 때 돌아갔으니까 예. 제 아버지 얼굴을 저는 잘 모를 정도로 일찍 여 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으신 분이 돼서 거기도 대구에서는 그 명문인 경북 여고 지금 네, 경북 여고고 경북여고. 그때는 경북 뭐 고등학교라 그럽니까? 거기에 사회 졸업생이니까 요즘도 동창회 가시면 이제 아주 원로급으로 그렇지. 그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뭐 대단하시죠. 네. 그 교육도 철저히 받으시고 그래서 저희 뒷바라지를 철저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학교 4학년 때 크던 키가 지금까지도 그 평균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은 대구에서 공부할 때는 키 큰 순서로 1, 2, 3, 4 네. 이렇게 나 요즘은 작은 순서로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3번 내지 4번을 꼭 졸업할 때까지 그랬으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랬으니까 작은 키는 아니었었죠. 큰 키였었죠. 1m 75cm. 예. 지금 정확히 75cm입니다. 그래서 육상부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100m도 하고 또 400m 리레이도 하는데 사실 보면 400m 리레이를 하게 되면 그 스타트를 끊는 사람은 좀 도전적이고 성질이 어떤 면을 봐서 좀 악착 같고 그런 성격이고 그 라스트를 뛰는 친구는 그 지구력이 네. 있고 라스트 스파트가 센 사람이 하거든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저는 스타트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꽤 도전적이고 그 남한테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간이라고 그럴까 우리 경상도 보면 간땡이가 밖에 그런 면은 없잖아 있어서 저는 항시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스타트를 해서 그 스타트 참 잘 끊었습니다. 네. 잘 끊는다는 것은 대체로 보면은 지금도 그것을 제가 활용을 합니다만은 사람이 흥분을 하고 또 가슴이 떨릴 때는 그 육상할 때 이제 스타트 할 때 심호흡을 하면서 가슴을 달래고 또 이게 맥박이 막 뛰는 것을 진정시키는 것을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배워왔기 때문에 항시 어디 가더라도 제가 옆에 폭탄이 크게 터지는 소리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나도 제가 지금까지 놀래보질 않고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돌아보고 누가 나보고 놀래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놀래지 않으니까 도리어 내가 민망할 정도로 놀란 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만치 당돌한 면은 없잖아요.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육상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운동도 하시고 했는데 아까 그 이제 어머님께서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으신 어머니 입장으로 왜 뒷바라지를 잘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무슨
어려움이라든가 또 왜 어머님 혼자서 또 키우시려면은 그렇죠. 그 가정 형편이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있으실 것 같은데. 어머니 혼자서 저희 여러 형제를 기르면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그때 도의 부녀회장으로 계시고 또 대구의 적십사사의 그 책임자로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아이들도 공부시켜야 되겠다 보니까 그때 이제 부인네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이 산통이라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한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 모임이라고 하죠. 그때는 산통이라고 그러죠. 대구에서는 산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산통의 괴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만 이제 공무원 생활하고 또 활동적이니까 많은 그 개원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가다 보면 그 산통은 깨지게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산통 깨진다는 게 바로 그거네요. 근데 그 산통 어느 깨진- 시간이 되니까 이제 그 개원들이 또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청구서림이라는 도매상을 또 접수를 하게 되고 또 약방도 접수를 하는데 사람을 모자라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청구서림에 가서 일도 보고 공부를 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안은 그럭저럭 아주 뭐 공부하는데 불편한 거 없이 또 그렇게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자마자 하루아침에 그때 영남일보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유명한 영남일보가 있는데 사회면에 보니까 과부 산통 괴주 야간 도주 어머. 뭐 그런 큰 그 제목으로 있는데 보니까 김연주 그 제 어머니 저런. 그걸 하루아침에 보니까 뭐 어머니는 산통 그 괴주로서 뭐 산통 깨지고 난 다음에 야간 도주 해버렸다 이런 신문을 저는 그만 읽게 됐습니다. 읽게 되니까 어린 마음에 온 대구 시민이 다 나를 보는 듯이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엄청난 충격을 제가 받았죠. 지금 고2 올라가실 때 그런 고2 그런 올라갈 때 일을 그랬죠. 겪으셨기 때문에 또 그때는 사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힘드시지 않았나 엄청났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또 하나의 더 충격은 어떻게 됐냐면 하루는 자고 있는데 그 빚쟁이들이 몰려왔더라. 빚쟁이 중에도 보면 아주 성격이 난폭한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를 자는데 일으키더니 그냥 무조건 두들겨 패고 얻어맞아서 그대로 그냥 목덜미를 끌려가지고 그 도청 인교동에서 도청까지 가고 얼마 한 700m 되나요? 거기까지 끌려가서 여러 사람들이 출근하는데 저 얼마나 거기서 수문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대구를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밤중에 책방을 몰래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 당시에 책방이 참 잘 팔리던 책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워낙 뭐 인쇄도 잘 돼 있고 그 뭐 인쇄 용지도 참 좋았습니다만 그때 저희 학생들은 콘사이트를 가져도 아주 형편없는 콘사이트 갖고 있었습니다. 인쇄도 별로 좋지 않고 종이도 좋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책방할 때는 민중서관에서 나온 인디아지로 만든 콘사이트가 보배로운 책이었었어요. 아주 얇은 그 종이에다가 두껍지는, 아주 처음 얇은 종이. 인디아지라고 제가 기억이 합니다만은 그 책은 현찰이거든요. 그 책하고 또 대학교에서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전문 서적하고 제가 책방을 좀 돌봤기 때문에 제가 현찰화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또 그다음 정비석 씨의 자유부인이 막 불티나게 잘 팔렸었습니다. 그 책하고 한 반 구루마 정도 리아가에 한 이렇게 싸가지고는 밤중에 그것을 완전히 그 정리를 해서 그 다나오롯이라고 뭐냐면은 그 서랍 정리라고 그러죠. 다나오롯이라 그건 뭐 어른들이 얘기하니까 그 일본 말인 걸 제가 압니다만은 제가 그걸 책방 다나오롯이를 했죠. 밤중에 해가지고 그걸 가져갈 때를 어디로 가져갔냐면은 저희 친구 중에 참 잘 살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현재 김지미 씨 남편 되는 그 이종구 박사 그 집안이 참 대구에서는 명문이고 잘 사는 그 병원이었습니다. 그 아버님도 아직 살아 계십니다. 마흔이 가까우죠. 제가 아버님 그러죠. 친구 그 이종구 박사의 그 동생 되는 이봉구라는 친구가 저하고는 굉장히 친한 친구였고 제가 볼 때는 그 집이 제일 잘 살아서 밤중에 여기 찾아갔죠. 새벽에 나 근데 책을 가지고. 그럼 좀 사달라. 이건 바로 현찰화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 그걸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나는 갖고는 이제 졸업할 때까지는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다음에 내가 대학까지 가서 내 동생하고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약방에 또 들어갔죠. 아유, 약방에도 약국은 왜 가세요? 그것도 약방에도 저희들 갖고 있던 약방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빚으로 넘겨줘야 되니까 밤중에 그것도 또 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박스에 하나를 다 차곡차곡 다 채워넣었죠. 차곡차곡 채워넣으면서 제가 어림짐작으로 내 동생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이놈은 재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는 다 집어넣어 놓고는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붕대가 아주 돌덩어리 같습니다. 이 붕대를 한 10개를 풀어가지고 그걸 다 동여매했습니다. 동여매니까 야구공 같이, 축구공 같이 동그랗게 되더라고요. 큰 그 눈덩이 같이 되더라고요. 네네. 요걸 갖고는 저 이모 집에 그 다락이 있는데 그 이모 집에 그게 피신시켜 놓을 길은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다락이 대체로 보면은 뭐 그 창고 같이 뭐 금고 같이 많이들 쓰지 않습니까 어머님들이. 거기다 깊이 오면 이제 저 이모한테 그랬죠. 한 분이 계셨거든요. 이모가 이거는 내 재산이니까 잘 맡아주십시오 하고 깊이 넣어뒀죠. 정말 재산이죠. 재산이죠. 이제 그걸 믿고 저는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시작을 하다가 1년이 그럭저럭 이제 책 판 거 가지고 내 동생하고 2학년을 지났습니다. 그러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올 때 이제는 입시 준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책도 사야겠고 참고서도 사야 되고 뭐 이래서 돈이 어느 정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뭐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되고 하니까 이제 약을 팔아서 돈을 써야 되겠다 하고 다락에 제가 올라갔죠. 다락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다락은 원래 보면은 그 집이 그렇게 높지도 못하다고요. 좁죠. 전쟁이 예, 아주 거기가 좁다고요. 공간이 뭐 좁죠. 다락방이라는 게 어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시피 갔더니 그 아주 곱게 내 쌓아놓은 그 보따리가 나로서는 뭐 보석 보따리 아닙니까? 보석함이 보석 보따리지. 붕대가 다 풀려 있더라고. 요 어머. 그래서 저희 직감으로는 이거 누가 손을 댔구나 이런 생각에서 손을 감히 그걸 만질 힘이 없더라고. 열기가 이제 무섭죠 오히려 그럴 그럼요. 때는. 너무 하늘 보기 싫어. 그래서 그 엎드려서 한참 생각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죠. 이럴 때 내가 올라간 조카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모가 올라와서 저 이름이 원래 신영입니다. 신영아 왜 그래? 일어나 그러는 자꾸 깨우더라고. 그런데 저는 뭐 자는지 뭐 무슨 생각이 잠겨 있는지 거의 그러니까 엎드려 정신이 있었죠. 나가신 거죠 뭐. 그래서 이모가 올라와서 이렇게 그걸 보더니만 이 일 때문에 얘가 정신을 아주 그냥 놓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는 그냥 내려가시더라고. 그래서 확인을 해야겠다고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꽉 찼던 그 약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 약을 누가 가지고? 그래서 막 얘기를 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만 제 사촌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그렇게 놀기를 좋아하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학교 1학년으로 다니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소행이시죠. 그 일 때문에 못 하시게 된 거 자신 아니에요?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뭐 동구하러 다니랴, 빚쟁이에 쫓겨 다니랴, 뭐 이모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못 되고 그때부터 저는 학업이 성적이 사실 보면 떨어지기 시작해서 경북고등학교에 우리가 졸업할 때 85점 이상은 다 서울 법대, 의대, 공대 가게끔 이렇게 서로 약속이 돼 있었죠. 저희 뭐 가까운 친구들이 다 서울 의대, 공대, 법대로 다 갔습니다만은 저는 겨우 그냥 83점 평균 점수 얻어가지고 서울 상대에 이 파원서를 갖고는 사실 대구를 떠버렸죠. 근데 그 대구를 그렇게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원서를 갖고는 대구를 떠나고. 심정을 뭐 저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때 그러셔서 영화 배우가 그때부터 되셨습니까? 그 원서를 가지고 그래서 대구를 떠나셨고. 원서를 갖고 그래 어머니 있는 그 주소는 알아서 찾아갔더니 그 가회동의 그 골짜기에도 그 달동네가 있지요. 그 달동네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도 어머님이 참 이 부분 얘기할 때마다 어머니도 참 괴로워하시는데 네. 청계천 지금 복개가 됐습니다만 청계천이 복개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모습은 아시는 어머님들은 계실 겁니다. 그때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온 분들이 오도 갈 데 없는 분들이 다 거기 살고 계시는데 그 뭐 난민촌도 그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 아주 위생적으로도 형편없고 불길한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호떡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저로서도 뭐 거들어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저도 거들어 드렸는데 그때 저도 찍은 사진을 잠깐 봤지만 왜 그때 따라서 또 얼굴이 그렇게 환히 피었는지 몰라겠어요. 그 먹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대학도 떨어지고 예, 예. 뭐 어려운 입장이 있는데도 그렇게 얼굴은 훤히 피어 있을 때요. 예. 그러니까 호떡 장사하는데 어머니 호떡은 제가 먹어도 그렇게 맛이 나쁘지 않은데 옆집 호떡은 불티나게 팔리는 우리가 팔리질 않는다. 아이고. 팔리질 않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기술 부재래. 여기는 아주 얇게 하면서 쫄깃쫄깃하고 여기는 뭐 양만 많이 채워가지고 해놓으니까 그런지 팔리질 않아. 그래서 주위에 그 보면은 호떡 장사 하시는 분뿐이 아니라 뭐 국수 장사, 뭐 별별 장사, 튀김 장사 많이들 그 많이들 그게 하셨다고. 네. 그 주위에 나도 가끔 그거 들면은 아, 저 집 아들이 참 잘생긴 아들이 호떡 장사, 아이, 호떡 장사 아들 같이 하는데 왜 여기 와서 저렇게 그들까? 예. 뭐 이런 얘기를 오며 가며 또 직접 와서 얘기를 한다고요. 어머니도 보면은 여기 호떡 장사 하시라 할 뿐 아닌데 아들도 그렇고 모자가니 왜 호떡 장사? 그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도 아닌데 어찌 여기 와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죠. 이런 소리를 사실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뭐 그 대학 가고자 하는 것을 포기했죠. 예. 보면 저로서는 어디를 찾았느냐 하면은 직업 전선은 뛰어들어야겠다. 돈은 벌어야 되겠다. 그것이 저 영화계에 뛰어든 하나의 그 동기도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그 어려운 고비에 또 그 우리 같이 그런 사춘기 때에 아주 동기가 간단한 걸로 사실은 저는 영화계에 뛰어들었거든요. 저같이 똑같은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서울로 도주해온 제 친구 식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은 손시향이라면은 쉽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원래 이름이 손용호인데 네. 검은 장갑 낀 손. 아시죠, 그 노래? 그 노래를 네, 바로 그 히트했던 친구. 그 가수죠. 예, 예. 그 학교 다닐 때 항시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팝송도 가르쳐주고 그랬던 친구거든요. 저는 그래서 손시아이를 그 충무로에서 만났더니만 아 뭐 대단한 가수가 돼서 고등학교 때 가까운 친구를 봐도 뭐 자기로서는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우쭐하는 그런 마음에 그들도 보지도 않고 지나가니까 나로서 참 마음이 상했죠. 그렇지. 고등학교 친구도 몰라보고 참 내가 볼 때는 가수 중에 가수 뭐 딴따라 그뭐 대단하다고. 사실 보면은 저 한참 희망이 부풀어 있을 때는 그 가수 배우 뭐 이런 딴따라들 우습게 보고 이런 때가 사실 있었거든요. 예. 그 시절에 이제 그 또 시절이 그랬지. 그렇죠. 예. 요즘은 이제 연예계 등등 해서 요즘 많이 이제 이해가 달라지고 또 새롭게 요즘은 그 어떤 곽광을 받는 그런 직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봐서 이렇게 그 색안경으로 보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뭐 가수 됐다는 게 뭐 대단하나 뭐 나는 노래는 못 부르니 너보다도 그 한격 위인 영화 배우나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충무로를 찾았죠. 명동을 찾아보니까 사보이 호텔 앞에 있는 지금은 라이온스 호텔 앞에 있는 네. 한국 배우 전문 학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제가 보면 시기는 놓쳤지만은 그 원장 선생님이 나를 보더니만 괜찮게 보았어요. 네. 보더니만 그럼 입학을 하라. 그래서 한 학기를 못 하고 두 학기부터 예, 예. 2학기부터 그러니까 제가 2학기에 등록하시고. 뛰어 들어갔죠. 아하. 뛰어 들어갔을 때 그때 그 강사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김수용 감독, 유현목 감독, 또 연출하는 이진순 씨, 양광남 교수가 그때 그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그 스타니라우스키 배우 수업이라는 그런 네. 연기론을 가르쳐주고 연기 수업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그 영화 배우에 대한 훈련을 참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때 기초적인 훈련, 기초적인 그런 그 학문, 네. 거기서 사실 저는 받다가 또 그 수원에서 늘 통학을 하죠. 네. 네. 통학하면 주머니에 사정은 뭐 없죠. 아무것도 그렇죠. 없죠. 네. 뭐 그것도 학원생이 겨우 통학증 하나 더 가지고 다니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이온스 호텔 충무로 2가에서 서울역까지 걸어 다녔죠. 그것도 걸어 거리 다니려면 같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은 사보이 호텔 앞에를 지나서 그 그 신세계 지금 앞으로 신세계. 해가지고 예, 이렇게 걸어가야 예. 되니까 꽤 걸어가야 됩니다. 그거 보면 한참 식욕도 왕성한데 꼭 저녁 시간이 되면은 배가 한참 출출할 때죠. 예. 그럴 때 이제 그 사보이 호텔 앞에 영양센터라고 통닭구이가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 그런 거 많았죠, 예전에. 아니 그것도 처음이에요. 그게 처음입니까? 그게 처음이에요. 그때 그 이후부터 그럼 이제. 프라이드 치킨 처음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나그뭐 책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죠. 돌려가면 보면은 뭐 군침이 돌죠. 뭐 그 하필이면 또 냄새를 또 풍겨줍니다. 요즘도 보면은 그 명동 그 충무로 가면은 그 장수갈비집 같은데 보면은 냄새 풍겨주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한참 식욕은 왕성하지 주머니 사정은 어렵지 먹고 싶지 그런데 곧 지나가면은 구경하다가 지나가죠. 그러면 속에서는 쫄쫄 막 소리가 난다고. 근데 구경만 하다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나중에 구경하는 것만 하다 보니 너무너무 약이 오르고 내가 너무너무 초라해. 또 내가 미워질 수가 없어. 왜 이런 요것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가. 그래서 다음은 그 길로 가지 않고 큰 길로 나갑니다. 그때 병무청이 있었다고요. 그 피해서 큰 길로 나가. 그 냄새만 맡아.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한이 있어서 나중에 제가 그 형편이 좋아졌을 때 명동에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촬영했거든요. 점심때 되면 거기서 먹었다고요. 1년 가까이 그 집에 제가 단골을 막 1년에 한 이틀이 몰다 왔습니다. 꼭 한 마리 내지 혼자 먹기는 못해서 주위에 사람 다 불러다 너무 폭언이 됐어요. 한 1년 먹고 나니까 무슨 냄새가 나느냐면 닭똥 냄새. 근데 제가 들리는 소문 들어보니까 우리 신전 씨께서 전화 예절이 너무 바르셔서 전화 예절로서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얘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맞습니까?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집집마다 전화가 다 있고 뭐 하다 못해 지금 어머님도 뭐 핸드폰 갖고 계신 분 계시겠죠. 이제 뭐 전화가 요즘 보면은 한 그 뭐라고 할까 그냥 책꽂이 같이 그냥 항시 갖고 다니는 그 이동품 같이 되어버렸지만 그때는 전화라는 것이 재산 목록의 1호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사는 나름대로 일이 뭐 하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신상욱 감독은 뭐 저희 하늘 같은 분이죠. 이분이 사무실 오게 되면 뭐 각 분야에서 전화가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뭐 일간지 같으면 6대 일간지죠. 동아일보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신문사까지 뭐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등 해가지고 6대 신문사의 기자들이 문화부 기자들이 영화계를 주름잡다시피 했었습니다. 나중에도 그 말씀도 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전화하고 심필님이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조남사 씨, 그다음 한운사 씨, 김희창 씨, 장사공 씨, 김광윤 씨 역대의 뭐 내노라 하는 시나리오 작가. 이분들이 심필님의 다 작품을 늘 공급을 하면서 신감독하고 가까이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저도 그 신부름을 하면서 심필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신감독에 대해서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벨을 울리더라도 혼자 왔다 갔다 경리로 왔다 갔다 하고 바쁘니까. 근데 그 전화가 항시 중요한 전화라고 보면은. 그래서 제가 한번 받아보면은 신필님입니다 하면은 저쪽에서는 그 신감독 받고 대체로 보면은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이름을 잘 안 댄다고요. 신감독 받고 이런다고요. 그런 저는 하늘 같은 분을 갑자기 바꾸라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신분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그럼 미안하지만 그 전화 거시는 누구십니까? 나 조남사야 그런다고요. 조남사 선생은 목소리는 요거로구나. 그 다음에는 누구 바꿔 그러면 누구십니까? 한운사야. 한우산 선생은 이 목소리구나. 이러다 보니까 저는 자꾸 기억하게 되죠. 김소원 선생부터 그다음 김민규 선생부터 다 알게 돼. 그러면은 그러면 여신 감독 바꿔 그러면은 조 선생님이시죠 그러면은 목소리를 알아주니까 상대에서는 새롭게 생각하죠. 영화사에 자기 목소리를 알아주고 전화를 그렇게 받는 것은 사실 요즘도 전화 받는 예절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 활용을 했죠. 그러면 그쪽이 놀려는 누구야 전화 받는 사람 누구야? 저 신성일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인으로 뽑혔던 신성일이로구나. 그럼 조선이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제 그래 로맨스 빠빠는 제가 이제 그 첫 작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신상욱 감독의 욕심은 그 선민영화사의 김지미 씨가 있는 그 영화사에도 춘향전을 준비하고 또 신필님에서도 성춘향을 준비하고 이런 때에 그 춘향이는 현희 씨가 결정이 돼 있는데 그 이몽룡이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를 이제 이몽룡으로 한번 그 출연을 시킬까 해서 한번 테스트 겸 해서 어디를 같이 출연을 시켰냐면은 백사부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어떤 괴기 영화인데
그래 지연이 씨하고 저하고 같이 출연을 했죠. 그게 그러면 첫 작품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요, 로맨스 파파 로맨스 아, 파파. 후에 그거 후죠? 후에 지금 나오는 장면이 저것은 로맨스 파파에 이제 온 가족이 모여 이건 있는 로맨스 것이죠. 파파. 저기 보면은 이 스틸은 제가 아주 귀히 갖고 있는 하는 스틸인데 네. 뭐 역대 어느 영화에 저렇게 기라성 같은 배우가 한 가족으로 출연하면서 한 프레임 속에 저래 찍혀 있는 스틸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지금 보면은 저 우리 저 화면을 볼 때 오른쪽 김성호 선생, 네네. 그다음에 그 옆에 주정여 씨, 네. 그 옆에 우리 엄앵란, 예. 네. 그 가운데 분이 김진규 씨, 도건봉 씨, 네. 남궁원 씨, 그다음에 또 이제 신성일, 최원희 씨. 아, 야, 참, 정말 뭐 네. 그 여기에 보이지 않는 분 중에서 이제 주선태 씨, 김석훈 씨, 이비나 씨, 김희갑 씨 이러니까 뭐 그 한 12분의 쟁쟁한 그 속에 제가 뛰어들었으니 네. 저는 뭐 몸둘 바를 모르는 속에서 연기를 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고등학교 학생으로 나오면서 레슬링 선수로 나갔었죠. 네, 네. 그래서 로맨스 파파 후에 신성춘향에 한번 캐스팅 당할 걸 생각하고 백사 부인을 찍는데 백사 부인을 하면서 최은희 씨하고 저하고 그 어떤 그 아주 농도로 짙은 그 라브씬이 있었어요. 아, 그 당시에도요. 그 당시에 그거는 그 시대극에 가까운 그런 의상을 입고 하시고 뭐 몸에 노출이 되고 이런 것은 없죠. 네. 이런 것은 없는데 신상훈 감독이 레디고를 부르면서 그런 접촉 씬을 하라고 그랬는데 도저히가 떨려서 하지를 못했다고요. 그렇죠. 뭐 대선배 그 하느님 같은 스승의 부인에다가 대선배지니까 뭐 온몸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제가 떨었습니다. 진짜 못했다고. 아니 근데 저 예전에 사실 그 여배우 쳐놓고 뭐 젊은 여배우든 아니면은 뭐 선배든 후배든 간에 신성일 씨하고 영화 출연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다. 소원이다 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여배우들하고 저 공연하시지 않습니까? 네, 또 들어오시네. 예. 아니 실례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게- 왜 안 오시나 나 기다렸어요. 그 뭘 가지고 이게 계세요? 한국 영화 예. 여배우사라고나 할까요? 이제 쭉 해놨는데요. 여기 이제 안 나오신 분들도 많은데요. 추렸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를 하시면서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활동을 하신 분이 어디에 또 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예. 이 많은 여배우들의 얘기를 듣자 하니까 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특별해요, 특별. 우리가 저 이 밤과 음악 사이로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렇게 여러분께 선을 보이고 처음으로 내일까지 우리 저 신성일 씨를 모시고 이 여자 이 연기자들하고의 또 뒷얘기도 많을 거라고요, 사실. 근데 말씀을 다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들을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내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내일 괜찮으시겠어요? 또 괜찮습니다. 네. 아니 웃음이 의미심장하신 것 같아. 아마 내일 기대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 내일 꼭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내일 밤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내일 이 시간 기다려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